첫 번째, 매출 5억 원에 이미 신보 1억을 쓰고 계시던 라벨 제조업 대표님 추가로 중진공 1억 5천, 소진공 8천, 신보 추가 증액 1억까지 총 3억 3천만 원 더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매출 30억 원에 이미 중진공 자금 3억을 쓰고 계시던 철강 제조업 대표님 신보에서 3억 추가, 중진공에서 또 3억 추가로 총 6억 원 더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 매출 0원, 직원 0명으로 기보 1억을 겨우 받았던 청년식품 제조업 대표님 추가로 중진공 청년 전용 창업자금 2억 원 더 받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책자금 팩트포킹자 정기욱 대표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수치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발로 뛰어들며 만들어낸 실제 성공 사례들입니다. 이미 대출이 있는데 또 나온다고? 난 저번에 창구 갔다가 거절당했는데 대표님, 대부분 많은 사장님들은 돈이 안 나오는 상태가 아닙니다. 단지 나오는 방법과 구조를 몰라서 못 받고 계신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오늘 그 해결책을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기본 상식적인 선만 지켜진다면 추가 자금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훨씬 더 다양한 목적의 정책 자금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문제는 자금이 공고된 뒤에 준비하면 이미 늦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미리 움직이셔야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 기업의 숨은 한도를 찾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부터 방금 말씀드린 실제 사례들의 숨겨진 전략과 해결 방법들을 하나씩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벨 제조업체 대표님 사례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님은 업력 7년에 직원 4명을 두고 계셨는데 재무제표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이미 개인 사업자 대출이 2억 원이 잡혀 있었고 공장 담보 대출이 무려 20억 원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신보 1억을 쓰고 계셨으니 일반적인 재무제표만 가지고 창구에 가면 어느 기간이든 무조건 부채 비율 과다로 커트당합니다. 대표님도 반포기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죠. 하지만 제가 뜯어보니 돌파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기업에 아주 미미하게 수출 실적이 있으셨는데 그 금액이 고작 3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수출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재무제표와 높은 부채 비율이라는 약점을 덮기 위해 정부가 밀어주는 수출 기업 가점 사안들을 집중적으로 세팅했습니다. 수출 국가의 요청과 시장성을 최대한 살려서 담당 심사자분께 어필하고 재어필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신보 추가 증액 1억, 중진공 가점 매칭 1억 5천, 소진공 8천만 원까지 성공적으로 확보해드렸습니다. 무언가 기존과 다를 게 없다면 반드시 가점 사항이라는 명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철강 제조업 대표님입니다. 업력 6년에 직원 7명, 연매출은 30억 원대였는데 당시 미국 철강 관세 타격과 중국산 저가 철강 유입으로 하청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크게 오셨습니다. 매출은 정체됐는데 이미 중진공 3억을 쓰고 있으니 한도가 꽉 막힌 상황이었죠. 거래처 주문은 계속 들어오는데 원자재 매입 비용이 없어서 매출을 못 일으키는 피 마르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투입되자마자 제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확인서와 뿌리 기업 확인서부터 바로 발급 진행해 드렸고 연이어 벤처 기업 인증까지 논스톱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창구에 이 기업은 단순 매출 정체가 아니라 원자재 매입 자금만 확보되면 확실하게 단기 매출을 폭발시킬 있는 준비된 소부장 뿌리 기업이다라는 점을 명확한 데이터로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신보에서 3억 원 신규 확보, 중진공 추가 자금 3억 원까지 연달아 받으시면서 총 6억 원의 추가 실탄을 확보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 대표님 현재 제가 이노비즈 기업 인증 추가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이노비즈 인증을 받으면 정기 세무조사 유예뿐만 아니라 기술 보증 기금 보증 한도가 그냥 확대도 아닌 대폭 확대라고 공식 홈페이지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체급 자체를 완전히 레벨업 시켜버린 겁니다. 세 번째, 식품제조업 청년 대표님인데 사실 이 사례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매출 0원, 직원 0명, 공장은 임대계약만 달랑 해놓으셨고 돈이 없어서 해썹시설은 당연히 못 갖춘 상태였습니다. 관련 경력도 전무했고 심지어 신용 점수도 700점대 중반으로 안 좋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게 사업을 하는 구조인가 의문이 드는 상태라 기관에서 이미 거절을 받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년인 창업이라는 특성과 아이템의 독창성에 주목했습니다. 사업 계획서의 논리를 완전히 뜯어 고친 후 기보의 문을 두드려 자금 1억 원을 먼저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햇섭 공장을 지을 자본금이 부족했죠. 그래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우선 OEM 방식으로 먼저 진입해서 사업의 실체와 매출 가능성을 증명해내자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바탕으로 중진공의 청년 전용 창업자금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드렸습니다. 결과요, 창업한 지 1년도 안 된 지금 벌써 매출 2억 원 이상을 달성하셨고, 현재 저와 함께 특허 출원 및 벤처기업 확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만 예로 들었지만 도소매업, 서비스업, IT업, 요식업 등 업종 불문하고 구조만 잘 짜면 전부 다 가능합니다. 결국 우리 기업이 어떠한 상태인지에 따라 지금 당장 받을 자금과 앞으로 빌드업해서 받을 자금으로 철저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예시들을 보니까 신용 점수나 부채 비율이 안 좋아도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확 드실 겁니다. 내부 규정 공문 명시, 이 5가지는 무조건 부결됩니다. 웬만하면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정부 정책자금 기관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불가라는 냉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다. 이건 대출이나 보증서를 끊어주고 싶어도 내부 규정상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안 되는 5가지 항목입니다. 지금 당장 체크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절대 안 됩니다. 정책 자금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낸 소중한 나라 세금으로 집행되는 건데, 정작 내야 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기업에 돈을 준다? 어불성설입니다. 단 1원이라도 체납이 있다면 상담조차 진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직전 연도 대비 매출이 50% 이상 급감한 경우입니다. 사업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빌려줘도 회수하지 못하겠다고 느껴서 강력한 제한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대출이자나 카드값 혹은 기타 금융 비용이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사장님들 중에서 에이 몇만 원을 며칠 늦게 낸 건데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단 며칠의 소액 연체라도 전산에 남는 순간 즉시 제외 대상입니다. 연체는 무조건 금물입니다. 네 번째는 2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 또는 자본 잠식 기업입니다. 재무제표를 열었을 때 이 상태라면 기관 심사역들은 대표님들의 말씀조차 들어주려고 하질 않습니다. 평소에 결산할 때 2년 연속 자본 잠식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부채 비율이 700%, 800% 이상 기업입니다. 실제 내부 규정 공문에도 명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보통은 부채 비율이 500%만 넘어가도 대부분의 창구에서 거절을 놓습니다. 부채 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초고위험 기업으로 분류되어 오니 이 부분도 반드시 신경 꼭 써주셔야 합니다. 자, 최종 결론입니다. 정책 자금은 절대로 일회성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의 매출, 신용등급, 업력, 비대출 상황,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각종 가점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가장 알맞은 기관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단순 신청이 아니라 고도의 데이터 전략 싸움입니다.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거절당한 기업이 몇 억씩 자금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절대로 나는 뭔가 부족해서 안 되겠지 혼자 착각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사장님들께 팩트 폭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 정책자금 브로커나 컨설팅 최고 전문가라며 KBS 뉴스에 나온 교육기관으로부터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경력 고작 몇 년 안 됐거나 교육 끝나자마자 투입된 신입 초짜 컨설턴트들한테 대표님의 소중한 기업을 실험 대상처럼 홀라당 맡기지 마십시오. 정책자금은 한 번 신청했다가 부결하면 내부 전산 기록에 고스란히 남을 뿐만 아니라 최소 6개월 동안은 재신청 자체가 불가해집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하게 찔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정책자금이 간절하고 꼭 필요하시거나 우리 기업도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소부장, 뿌리산업 인증을 통해 기업 등급을 올리고 자금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십시오.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하셔서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거나, 자금이 너무 급해서 당장 진단이 필요하신 대표님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연락처로 바로 다이렉트로 문자나 전화를 주세요. 13년 동안 경영 컨설팅 외길만 걸어온 저 정기욱 대표가 대표님의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확실한 돌파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대표님들 사업에 진짜 돈이 되는 날카롭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